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3인방인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처음으로 법정에 나란히 섰습니다. 네, 관련 내용 강신업 변호사와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취재기자 현장에서 연결해가지고 다 들어봤지만 일단 그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이 재판이 오늘 첫 재판이 이제 이뤄지고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 관련 2차 변론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특검이 박영수 특검팀이 이제 또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재판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 특검 소환에는 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나오지 않았던 최순실 씨가 처음으로 재판정에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근데 역시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순실 씨는 지난달 19일에 네. 공판 준비 기일에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고요.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안종범과 정호성은 처음으로 이제 공판 기일에 나타난 것이죠. 네. 저번에 했던 것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하고 예. 오늘 한 것은 이제 공판 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같이 나란히 섰죠. 섰죠. 그래서 이제 공판 기일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이제 판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진실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인지 예.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최순실 씨가 이제 정신적 충격이라는 이유로 안 나갔던 것은 거기는 안 나가는 것이 특검에는 말이죠. 예. 한 번 나가고 세 번 안 나갔거든요. 예. 그거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법원에는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나가서 자신이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예. 처음으로 이제 그 인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공소사실 인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검찰에서 주장하는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는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네, 지금 혐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사람의 혐의가 너무 많아서 네. 재판장에서 지금 공소 사실을 열거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그러게요.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혐의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네.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안종범과 최순실은 네. 박 대통령과 공모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여러 기업으로부터 네. 700여 원 돈, 이 714억 원을 모았다는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네. 권리 행사 방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 나아가서 이제 사기 미수, 포레카를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라고 있죠. 네. 여기를 이제 압박해서 뺏으려고 했다는 사기 미수 그리고 강요죄 이것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정호성 씨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청와대 비밀 문건 네. 47건입니다. 이것을 유출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이제 내용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네. 이것을 이제 검사가 읽는 데에도 그 상당한 1시간의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 말씀하신 정호성 전 비서관이 넘긴 문건들, 뭐 이제 녹취 파일도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오늘도 좀 새로 나온 얘기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정호성 씨가 최순실 씨에 대해서 최 선생님 하면서 깍듯하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이고 최순실 씨는 뭐 받아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강압적으로 그런 지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이런 녹취 파일을 우리 시청자들이 볼 때 정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동안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순실 주연의 장편 드라마를 우리가 4년 동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녹취 파일들이 정말 충격적이죠. 예. 뭐 최순실 씨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죠. 본인이 이렇게 4년 동안 일을 해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 리더십이 그동안 4년 동안 없었다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건재하다는 게 거의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로 정호성 씨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게 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그러게요. 읽혀지고 네. 뭐 그 정책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라고 하면 예. 네. 정말 너무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그런- 내용들 네. 저희가 저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네. 하고 또 녹취를 준비를 했거든요. 칭화대 연설문도 네. 최순실 씨가 직접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칭화대 연설문을 마지막에 중국어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것을 네. 최순실 씨가 정호성 아이디어를 냈고. 씨한테 얘기를 했더니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거기 불러준 내용 그대로 중국어로 읽었어요. 어쩜 그렇게 그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는지 네. 그걸 보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였냐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번 이게- 들어볼까요? 예, 들어보시죠. 中国和韩国的年轻人今后通过文化和人文方面的交流，使两国关系得到进一步密切发展。祝各位前途光明，谢谢。 예, 예전에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예.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는 총리라기보다는 대독 총리 아니냐, 의전 총리 네네. 아니냐 이런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대독 대통령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네. 이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 연설을 하는데 네. 이것을 무슨 청와대 참모도 아니고 외교부의 간부도 아니고 자문기관에 속한 어떤 분도 아니고 그렇죠. 최순실 씨가 이 연설문을 거의 뒤에 그대로 적어주고 불러준 대로 대통령이 연설을 네. 했다고 하면 네. 참 이런 사실에 외국에 알려져서 해외 언론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고 네. 창피한 일입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음. 뭐 종종 일어났다는 것이 정호성 씨 녹취록에서 네. 휴대전화에서 다 발견이 됐죠. 그렇죠. 휴대전화에서 자동 녹음 기능을 사용했다는 네네. 것이 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연설문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는데 연설 이 내용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쳤다. 예, 네. 이런 정황이 나왔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하고 나서 네. 그 첫 국정연설,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2013년 11월인데요. 이때 그 최순실과 정호성의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것이 이제 통과되면 일자리와 그 경제적 이득이 얼마인지 좀 알아보라 이런 네.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13년 11월 18일 그 다음 날이죠. 네. 이때 시정연설에서 바로 대통령께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예. 이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이 정호성에게 지시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내용이 대통령의 연설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네. 결국 이제 대통령의 연설까지도 이렇게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는 것이 이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네네. 거죠. 그래서 대통령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연설 비서관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비서실을 통해서 아주 그 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최순실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 연설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확정되고 네.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뭐 연설이든 아니면 또 경제 정책이든 간에 이와 같이 비선 실세가 말이죠. 예. 이렇게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단초일 뿐이고 어쩌면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인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어떤 전체적인 최순실의 어떤 국정농단의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예. 이런 어떤 실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뭐 전반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이 또 의문의 새로운 남성 한 명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녹취록에 지난 그 11월 22일에 그 어떤 한 남성이 그 마사회 말이야 뭐 공모 거치는 게 맞고 마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정호성 비서관이 얘기를 하기를 정윤혜 씨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보도를 한 언론사의 추정인데 정윤혜 씨가 이 새로운 인물이 아닌가. 정호성 비서관에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예,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게 정윤혜 씨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됐죠, 예, 아직까지. 추측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사 회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를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네. 그것을 좌지우지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예.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뭐 최순실 씨와 연관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보기는 힘들 네. 것 같아요. 네.
추측을 해볼 때. 네. 그래서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역할을 이때까지 해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정황이 네.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뭐 수석 비서관 회의 발언에서도 최순실 씨가 얘기한 대로 그냥 발언이 나오고 그렇죠. 수석 비서관 회의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자리에서 말하자면 최순실 씨의 철학과 소신으로 무슨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네. 이 마사 회장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중요한 인사가 과연 어느 비선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입니다. 네. 누가 누구를 어떻게 알아서 검증하고 이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알아서 이런 자리를 주는지 그것을 네. 비선 실세들이 했다고 한다면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통령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뭐 인사에 대해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중소기업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그 기업 실력 있는 기업인데 네. 잘 안 알려졌다. 그러면 네. 그 실력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조금 더 네.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취임식 날 네. 당시에 그 주민들로부터 진돗개를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진돗개의 이름을 정하는데도 최순실 씨가 관여를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 보면 참 국가 대소사부터 아주 이런 이름 짓는 문제까지 너무 의존도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그 의존성을 보게 하는 것인데요. 예. 사실은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처럼 어떤 결정장애 비슷한 이런 것을 갖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최순실과의 관계에서만은 분명히 최순실에게 의존하고 그리고 그쪽의 어떤 확정 내지는 결정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과 이 연설이라든지 말을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참으로 우리가 이제 알기 어려운 것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랜 동안 두 사람이 만나면서 어떤 그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런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한순간에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비서들이 있는 것이고요. 청와대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내각이 있는 것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결정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예. 오히려 다행이고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어떤 결정 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의문이 하나 드는 게 정호성 전 비서관 그리고 김종 전 차관, 네. 또 차은택 씨가 각각 이제 뭐 다 따로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 맞추기를 했을까 이런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검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서 현장 구치소 압수수색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최순실 씨는 서울구치소에 있고 예. 안종범 씨, 김종이라든지 차은택 이런 사람들은 남부구치소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특검에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토시하나 조직적으로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을 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군가가 뒤에서 지휘를 하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봤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밖에서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변호인들이야 당연히 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도울 어떤 그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됐을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떤 쪽지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사실은 전격적으로 압수를 한 것 같거든요. 네. 메모지라든가 이런 걸 네. 발견하고자. 그래서 어쨌든 그 뒤에 숨은 인물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인물이든 아니면 우리가 혹시나 하고 의심하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든 간에 네. 누군가가 총주의하는 인물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특검에서 네. 이제 의심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전격 압수수색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네. 상당히 어떤 주의해서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치소 압수수색을 할 때 최순실 씨가 있는 곳은 압수수색을 안 했죠. 네, 최순실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 그 문건 유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말을 또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태블릿 PC의 감정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최순실 씨 측과 말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아까 그 압수수색을 했던 건 정호성과 김종과 차은택 네.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고 최순실 그 부분은 이제 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이제 최순실하고 이 사람들의 말이 상당히 이제 그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것이 그 관계 이것들을 이제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압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뭐 배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해 10월 중순에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법적으로 봤을 때 뭐 K재단이라든지 뭐 미르재단에 그렇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고 해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 바로 그대로 적용해서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예. 법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자문은 해준 것 같은 의혹이 들죠. 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출신이죠. 예. 그래서 법적으로는 굉장히 자문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발언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네. 자금을 어떻게 썼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출신의 우병우 전 수석이 여기에 대해서 코치를 한 것이 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네. 자 그러면 이 재단의 돈을 법적으로 자금 유용이 없으면 괜찮은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한 거다. 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나중에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좋은 뜻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하시지 왜 재벌 기업의 돈을 받았을까? 네. 이 강제성 문제가 지금 특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뇌물죄가 적용되는 것인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탄핵 사유에도 여기 이제 한 가지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는 상당히 다르죠. 법적인 문제, 탄핵 지금 소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사법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최고 공무원의 자리에서 파면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탄핵 재판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로만 가지고 점점 접근을 한다면 예.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작년 10월의 이 발언도 그렇지만 네. 2014년의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네. 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검찰이 검찰답게 했으면 또 언론이 언론답게 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때도 정윤회 문건의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기보다는 누가 유출했느냐 그렇죠. 이것만 파악하다 보니까 사건이 완전히 격가지로 본말이 흐르고 전도됐죠. 예. 예,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이 예전에 그 기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순실이 뚫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뚫린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면서 법적인 논리를 구축한 것이 아닌가. 기사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재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탄핵 심판 관련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네. 헌재에서 진행 중인데 오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네.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어요. 네. 이거 일부러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공판과는 다르게 이 뭐 탄핵 심판에서는 반드시 뭐 나와야 되는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이제 증인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증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런 증인에 대해서는 물론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는 있는데 네. 아까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근데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재만이라든지 안봉근 이런 사람들은 아예 출석 요구서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와서 여기서 증언을 해봐야 결국은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결국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도 이재만이나 안봉근 같은 사람들은 안 나오는 것이 더 유리할 테니까 이 사람들한테 나와달라고 이렇게 재촉하지는 않겠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그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예. 네. 계속해서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왔을 때 뭐 1년 이하 징역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과태료 처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도 안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까지는 많았고요. 예. 그래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또 우려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예.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한 부분 이제 이 탄핵 심판정에서 밝히기는 어렵고 네. 결국 네. 이제 특검의 자료라든가 검찰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그 증인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출석한 윤전추 행정관이 지금 이제 한 발언들이 속속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일단 뭐 최순실을 관저에서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관저에서 최순실을 본 적이 있다. 이 말은 그 앞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예, 윤전추 행정관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네. 네. 뭐 의혹은 최순실 씨가 윤전추 행정관을 청와대에 넣어줬다라는 건데 나는 예. 이 사람을 본 적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관계를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이 오늘 나왔을까? 네. 저는 테스트용으로 이렇게 내보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 이재만 비서관, 뭐 안봉근 비서관, 또 다른 이영선 행정관 예. 안 나왔잖아요. 예, 예. 일단 윤전추 행정관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그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윤전추 행정관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탄핵 심판에 5가지 그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가 국민주권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거고 네. 두 번째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요. 세 번째가 뇌물수수는 형사법 위반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인데요. 예, 이게 세월호 세월호 당일날 예. 7시간 어디 있었는가? 네네. 네. 윤전추 행정관은 알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의문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네.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거기에 대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해서 대통령은 참사 당일에 정상 근무를 했다고 밝히셨어요. 그렇죠. 팩트로 밝힌 건 예. 아니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소추단에서는 직책 수행 의무를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윤전추 행정관이 그 청와대 내에서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과연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 계셨는가를 증언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월호 당일에 그래서 미용사 2명이 청와대에 동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청와대에서 해명했던 부분과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얘기인데 미용사 2명을 청와대로 동행을 했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가 얘기를 해명하는 방식이 늘 뭔가가 발각이 되면 후에 찔끔 예. 해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의문이 커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실은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뭔가 해명을 하고 뭔가를 덮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해명 속에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네. 다른 거짓말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과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중요한 네. 질문에 대한 답을 윤전추 행정관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날 대통령께서 5시쯤 그 본부에 나오셔가지고 대책 본부에 나오셔가지고 아니 구명 조끼를 입고 있는데 아이들 찾기가 힘든가요? 이렇게 울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든가요? 네. 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윤전추 행정관의 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네. 있는데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제 의상을 뭐 챙기는 일을 네. 한다 이런 얘기는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을 지금 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을 본 적은 있다는 말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대통령 미용사를 차에 태워서 청와대로 동행한 적이 있다.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미용사가 드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세월호 당일날 미용사 2명이 청와대에 동행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예. 지금 했다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세월호 당일날이 이제 4월 16일 아닙니까? 예. 이때 미용사 2명이 청와대로 동행했다는 얘기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예. 머리 손질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네. 그것을 이제 확인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재 그 의원의 그 김영재 원장이죠. 라든지 주사 아줌마는 청와대에서 본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고영태는 잘 모른다, 본 기억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윤전추의 얘기를 보면은 그 대통령 모든 그 업무에 대해서 보안 사항이고 자신은 비밀 누설 금지 서약을 했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네. 부분도 있고 네. 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윤전추 행정관이 대통령이 의상실의 대금을 내게 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대통령이 이제 자신에게 의상실의 비용을 줬다는 얘기는 원래 그때 보면은 최순실이 돈을 네, 내고 있지 현금으로 않습니까? 내는 냈죠. 모습이 나왔죠. 그런데 그 얘기는 사실은 저번에 그 최순실이 돈을 내던 장면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예, 예. 이렇다면 최순실이 돈을 줬을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네.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의상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즉 대통령이 그 전에 자기 돈으로 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되고 네. 사실 오늘 얘기한 거 보면은 상당히 그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보호하는 듯한 미용사를 차에 태워서 들어갔다는 것이 나온 보도 아닙니까 예. 이미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은 기억을 못한다든지 내지는 보안 서약을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든지 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일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이렇게 흘리고 예. 전체적인 어떤 테스트를 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듭니다. 지금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왜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을 유명했죠. 하다가 네. 행정관으로 발탁이 돼서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걸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보좌해왔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2012년 예. 대선 원래는- 캠프 때부터 있었다. 원래는 최순실의 그 다니는 네. 그 체육관 다시 말하면 예. 그 헬스장에.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그 헬스장에 다녔고 그때부터도 헬스 트레이너를 했다는 네. 얘기로 들리는 것이죠. 지금 예. 삼성동 사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얘기겠죠. 네, 네, 네. 보좌했었다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윤전추가 그때도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그때 3급 행정관인가요? 이렇게 네.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의외적이다. 예. 또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상당히 그 박 대통령과 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예. 오래전부터. 그것은 오래전부터 네.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 그리고 윤전추 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세월호 7시간을 밝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윤전추 행정관과 이영선 행정관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영선 행정관은 오늘 나오지 않았고 혼자 윤전추 행정관 혼자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발언들을 보면 최순실과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과의 고리는 끊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밝혔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증언을 해주고 그러는 지금 그런 역할을 맡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윤전추 행정관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 박 대통령을 최대한 보호하자라는 네. 미션을 띠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발언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키고 예. 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면 그 본인의 말 중에 서로 상충되는 말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죠. 외부인 동행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예. 나중에 세월호 당일날 미용사를 태워줬다. 말을 벌써 바꾼 여기서 거죠. 상충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수사나 조사를 할 때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예. 본인이 한 말에 자꾸 꼬여서 네. 그러니까 엮인다는 표현이 요새 나오는데 엮이는 경우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영선 행정관과 같은 사무실에 썼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영선이라든지 윤전추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그 청와대를 들어간 것은 최순실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어떤 관계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 거기 들어가서 밖에서 하던 심부름을 그대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옷 의상실을 들어간다든지 네. 내지는 그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에 들어가서도 그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최순실이 그 청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들어가서도 그런 헬스 트레이너 역할 이런 것들을 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예. 어쨌든 이 두 사람의 그 앞으로 증언이 이 세월호 7시간을 밝히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청와대 제2부속실은 비공개 업무를 담당했다. 네. 근데 이게 비공개 업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또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나는 모른다,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네, 윤전추 행정관이 이 얘기했죠. 대통령 모든 업무는 보안 사항이다. 예.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 서약을 내가 했다. 그
그 말은 뭐냐면 질문을 해도 나는 대답 못하는 건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예. 되도록이면 이 불리한 복잡한 얘기는 상황 하지 중에서 않겠다. 불리한 얘기 하지 않겠다는 걸로밖에 네. 받아들일 수 없죠. 예. 지금 윤 전 행정관은 나왔지만 이영선 행정관 안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재소환하겠다는데 이거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탄핵 심판의 증인이거든요, 이 네. 사람들은요. 그래서 증인들은 안 나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물릴 수는 있는데요.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강제로 강제 구인을 한다든지 네.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동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 민사재판 형식을 갖고 있는 이런 어떤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렇게 강제 구인까지 해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네. 묵비권을 행사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으면 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탄핵 심판의 절차에서는 이 소추위원들 쪽에서 안 나오면 오히려 불리하게 예.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전략을 짜고 예. 그런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 방어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일 거고요.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예. 것이죠. 네. 지금 국면을 전환해서 신년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쨌든 기자들을 모아놓고 자기 방어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보수를 결집시키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을 상당히 올린 다음에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대통령에게 유리한 어떤 전략을 짜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겠다. 예. 또 하나는 탄핵 심판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대통령 측에서 본다면. 예. 따라서 오히려 한꺼번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 증인들이 시차를 두고서 오히려 몇 번에 걸쳐서 안 나오다가 다시 부르면 두세 번 안 나오다가 나온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이 증인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네. 또는 대통령 측에서 하나의 그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에 맞추어서 이 탄핵 심판 절차를 맞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영선 행정관은 12일 오전 그리고 이재만 안봉근 비서관은 19일 오전에 다시 부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때는 나올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숙명여대 강미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